야,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월 100만 원 투자? 지금도 빠듯한데 그걸 어떻게 해?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나 10년 뒤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사실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게 정상이야. 왜냐면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거든. 지금 당장은 불편한 거 싫어. 근데 미래가 불안한 것도 싫어. 이 두 감정이 계속 싸우는 거야. 매일. 자, 오늘은 이거 딱 한 번만 제대로 계산해보자. 월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 vs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20년 뒤 진짜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오늘 내가 보여줄 건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하는지 그 심리적인 구조까지 완전히 해부해줄 거야.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너 생각 완전히 바뀔 거야. 아니, 바뀌어야 해. 진짜로. 내 이름은 닉이야. 난 돈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불어나는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매일 밤에 엑셀 켜놓고 이걸 10년 넣으면 얼마지? 20년이면? 30년이면? 이런 거 계산하면서 혼자 소름 돋는 사람이야. 좀 이상하지? 근데 이게 재밌어. 만약 내가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모인다. 투자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무서워서 못한다. 주변에서 투자하라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내가 이 채널에서 하려는 건 딱 하나야. 돈에 대해 아무도 안 알려주는 진짜 이야기.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부모님도 잘 모르고 은행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것들. 그걸 내가 해줄게. 사실 말이야. 사람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돈은 많이 벌어야 모인다. 이거야.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연봉이 올라야 저축을 하지. 나는 버는 게 적어서 투자할 돈이 없어. 부자들이나 투자하는 거지. 근데 진짜는 반대야. 돈은 시간이 있어야 커진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연봉 1억 버는 40살이랑 연봉 3천만 원 버는 25살이 있어. 누가 60살 때 더 부자일까? 대부분 당연히 연봉 1억이자 할 거야. 근데 꼭 그렇지 않아. 25살이 월 50만 원만 꾸준히 넣었다고 치자. 35년 동안 연 7% 복리. 약 8억 6천만 원이야. 40살이 월 200만 원을 넣어도 20년 동안 약 10억 4천만 원. 차이가 얼마 안 나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5살은 총 투자금이 2억 1천만 원이고 40살은 총 투자금이 4억 8천만 원이야.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넣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야. 이게 시간의 힘이야. 이걸 모르면 평생 돈이 없어서 못해 라는 함정에 갇혀있게 돼. 자, 이제 숫자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미국 S&P 500 기준으로 지난 100년 평균 수익률이 약 연 7에서 10%야. 물가상승률 빼고 실질 수익률만 따져도 약 7% 정도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매년 복리로 계속 불어난다는 뜻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듣고 이렇게 생각해. 7%? 고작? 그거 1년에 7만 원 버는 거잖아. 100만 원에서. 맞아. 1년 차만 보면 그래. 문제는 사람들은 이걸 직선으로 생각해. 1년에 7만 원이면 10년이면 70만 원이겠지? 아니야. 복림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야. 처음 10년은 느려. 그 다음 5년부터 기울기가 올라가기 시작해. 마지막 5년은 미쳐버려. 이걸 전문 용어로 복리의 눈덩이 효과라고 하거든. 실제로 워런 버핏 재산의 90% 이상이 60세 이후에 만들어졌어. 60세 이후야.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었어. 이게 복리의 본질이야. 처음엔 느리고 나중에 미쳐버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느린 구간에서 포기해버려. 아, 이거 별로네. 차라리 다른 거 할래. 그래서 복리의 진짜 혜택을 못 보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들어간다. 조건. 월 100만 원 투자, 연 7% 수익률, 기간 20년. 연도별로 보자. 5년 차. 총 투자금 6천만 원, 평가금 약 7,200만 원, 수익 약 1,200만 원. 솔직히 여기서 보면 별거 없어 보이지? 5년 동안 고작 1,200만 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근데 참아.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10년 차. 총 투자금 1억 2천만 원, 평가금 약 1억 7,300만 원, 수익 약 5,300만 원. 슬슬 뭔가 느껴지지? 15년 차. 총 투자금 1억 8천만 원, 평가금 약 3억 1,700만 원, 수익 약 1억 3,700만 원. 수익이 투자금에 거의 다가오기 시작했어. 20년 차. 총 투자금 2억 4천만 원, 평가금 약 5억 2천만 원, 수익 약 2억 8천만 원. 잠깐. 여기서 진짜 봐야 할 숫자가 있어. 수익이 투자금보다 많아졌어. 2억 4천만 원을 넣었는데 돈이 알아서 2억 8천만 원을 벌어온 거야. 이게 복리야.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만약 여기서 멈추지 않고 30년을 간다면 평가금 약 12억 2천만 원. 투자금은 3억 6천만 원인데 수익이 8억 6천만 원이야. 내가 넣은 돈의 2.4배를 돈이 알아서 벌어온 거야. 자, 이제 비교해보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20년 동안 저축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나중에 해야지만 반복했어. 결과 0원. 혹은
소비로 전부 사라짐. 근데 사실 영원도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도 20년 동안 돈을 벌었거든. 월급은 받았어. 분명히. 근데 어디로 갔어? 커피, 배달, 택시, 옷, 대신 폰, 넷플릭스, 이것저것. 하나하나는 다 작은 돈이야. 근데 이게 20년 동안 쌓이면 한번 계산해볼까? 하루에 커피 1잔 플러스 배달 1번이면 대충 하루 2만 원이야. 한 달이면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20년이면 1억 4,400만 원. 커피랑 배달로만 1억 4천만 원이 사라져. 근데 이걸 투자했다면 월 60만 원, 연 7%, 20년. 약 3억 1천만 원. 커피값이 3억이 될 수 있었어. 이게 기회비용이야. 쓰는 건 자유야. 나도 커피 좋아해. 근데 모르고 쓰는 것과 알고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 자, 봐봐. 투자한 사람 5억 2천만 원. 안 한 사람 0원. 차이 5억 2천만 원. 이거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보자. 5억이면 뭘 할 수 있어?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 은퇴 후 월 200만 원씩 20년 이상 생활. 자녀 대학 등록금 플러스 결혼 자금. 인생의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져. 반면에 영원인 사람은 60살이 돼도 일을 멈출 수 없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돈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어서 무서운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야, 그래도 월 100만 원은 너무 많잖아. 맞아. 나도 그 마음 완전 이해해. 근데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야. 시간 플러스 꾸준함이 핵심이야. 예를 들어 월 50만 원 투자, 연 7%, 20년이면 약 2억 6천만 원. 월 30만 원 투자, 연 7%, 20년이면 약 1억 5,600만 원. 월 10만 원 투자, 연 7%, 20년이면 약 5,200만 원. 월 10만 원이야? 하루에 3,300원.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값. 그걸 20년 넣으면 5천만 원이 넘어. 적게라도 시작한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게. 월 10만 원을 20살부터 넣으면 40년 동안 약 2억 6천만 원. 월 100만 원을 40살부터 20년 넣는 것과 월 10만 원을 20살부터 40년 넣는 것이 거의 비슷해. 이래도 금액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 시간이야. 답은?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간다.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 간단해. 지금 당장 불편하기 싫어서. 이건 인간 본능이야. 심리학에서 현재 편향이라고 불러.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지금을 10배 크게 느끼고 미래를 10분의 1로 축소해서 느껴. 그래서 오늘 커피 한 잔. 이 정도는 괜찮지. 오늘 배달 한 번. 오늘 하루 정도야. 오늘 쇼핑 한 번. 다음 달부터 아끼면 되지. 이게 더 행복하게 느껴지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65일 곱하기 20년 반복되면 미래의 나를 계속 팔아먹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손실 회피라는 게 있어. 사람은 100만 원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껴. 그래서 투자 시작하는 게 무서운 거야. 잃으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너무 커서 시작을 못해.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잃는 거거든. 돈의 가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해. 성장 숫자는 그대로니까. 이게 진짜 함정이야.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야. 씨앗을 먹을지 심을지. 씨앗을 먹으면 지금은 배부르지. 근데 내년에 먹을 게 없음. 씨앗을 심으면 지금은 배고프지. 근데 나중에 과수원이 됨. 그리고 그 과수원에서 열리는 열매가 또 씨앗이 되고 또 나무가 되고. 이게 복리야. 투자는 그냥 이거야. 지금의 작은 불편함을 미래의 거대한 자유로 바꾸는 행위.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투자하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 맞아. 단기적으로는 맞아. S&P 500도 2008년 금융위기 때 50% 넘게 빠졌고 2020년 코로나 때도 30% 넘게 빠졌어. 근데 장기적으로 손해본 적이 거의 없음. S&P 500을 아무 시점에 사서 15년 이상 들고 있었다면 역사상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100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대공황이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고 팬데믹이 있었는데도 15년 이상 들고 있으면 항상 플러스였어.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왜냐? 물가가 계속 올라가거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적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야. 연 3% 물가 상승이면 20년 뒤 돈 가치는 약 절반이야. 즉 지금 100만 원은 20년 뒤에 50만 원 느낌이야. 체감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2005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3,000원이었어. 지금은 8,000원이야. 2005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이 3억이었어. 지금 10억이 넘어. 돈이 가만히 있으면 녹아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겠다는 말이 사실은 매년 조금씩 잃겠다랑 같은 말이야. 은행이자 2에서 3%, 물가 상승 3에서 4%, 실질적으로는 매년 마이너스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까지 이론이었다면 이제 진짜 실전이야.
딱 3단계만 기억해. 1단계. 자동 투자 설정.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지게 해. 왜 자동이어야 하냐면 의지력은 한계가 있거든. 이번 달은 좀 쓸 게 많아서 다음 달에 넣을게. 이러면 평생 시작 못해. 월급일에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나머지 돈으로 살게 돼. 이게 선저축 후소비야.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방법이기도 해. 2단계. 지수 ETF 투자. S&P 워젯 같은 거. 한국이면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S&P 500 같은 거. 개별 종목? 어려워. 코인? 변동성 너무 커. 지수 ETF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라. 하나가 망해도 전체가 안 망해. 가장 단순하고 가장 검증된 방법이야. 3단계. 절대 건들지 않기. 이게 제일 중요해. 시장이 빠질 때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 들 거야. 뉴스에서 폭락, 위기 이런 말 나올 거야. 근데 기억해. 역사적으로 모든 폭락 뒤에는 반등이 왔어. 그리고 그 반등은 대부분 폭락보다 더 컸어. 가장 큰 수익은 가장 무서울 때 버티는 사람에게 돌아가. 하지마. 그냥 놔둬. 자동이체는 계속 돌려. 이게 전부야? 내가 아는 두 사람이 있어. 둘 다 같은 회사 동기였어. 2010년에 입사했어. 월급도 비슷했어. 대략 250만 원. A는 이런 스타일이었어. 투자? 그건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일단 지금 즐기고 싶어. 나중에 여유되면 그때 해야지. 그래서 A는 맛집 다니고 좋은 차 뽑고 여행도 자주 갔어. SNS에는 항상 멋진 사진이 올라왔지. B는 좀 달랐어. 솔직히 재미없어 보였어. B는 입사하자마자 월 50만 원 자동이체를 걸었어. S&P 500 ETF에. 그리고 한 번도 안 건드렸어.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안 쓰고 사냐 했어. B는 그냥 웃었어. 15년이 지났어. 지금? B는 자산이 1억 5천만 원을 넘었어. 투자 수익만으로. A는 여전히 고민 중이야.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라면서. A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A가 게으른 사람이야? 아니야. A는 그냥 시작을 안 한 거야. 차이는 딱 하나야. 시작했냐 안 했냐? B가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 분석도 안 했어. 그냥 자동이체 걸고 안 건드린 것뿐이야. 근데 그 안 건드린 것이 15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만들어줬어. 내가 가끔 50대, 60대 분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든. 그분들한테 물어봐.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 젊었을 때 돈 관리를 좀 했어야 했는데 30대 때 투자 시작할 걸. 그때 그 돈 안 썼으면 지금 얼마였을까? 아무도 이렇게 안 말해. 젊었을 때 커피를 더 마실 걸. 30대 때 배달을 더 시킬 걸. 없어. 그런 후회. 후회는 항상 안 한 것에서 온다. 그리고 슬픈 건 뭐냐면 그분들도 30대 때 알고 있었어. 해야 하는데. 근데 안 했어. 왜? 나중에 하면 되지. 이 한마디가 20년을 삼켜버린 거야. 자, 솔직하게 말해줄게. 너 지금 투자 안 하면 미래의 너는 지금의 너를 진짜 원망할 거야. 왜 그때 시작 안 했어? 왜 그 돈 그렇게 썼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근데 반대로 지금 시작하면 미래의 너가 지금의 너한테 고마워할 거야. 고마워. 그때 용기 내줘서. 덕분에 나 지금 편하게 살아. 네가 심은 나무 아래서 쉬고 있어. 지금의 너와 미래의 너는 같은 사람이야. 지금 네가 하는 선택이 미래의 너를 만들어. 그게 월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야. 결국 이 게임은 단순해.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긴다. 오늘 이 영상에서 네가 기억해야 할 건 딱 세 가지야. 하나, 국민은 시간이 만든다. 금액이 아니라 시간. 둘,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돈이 녹는다. 셋, 시작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 월 10만 원이라도 투자 시작. 오늘, 지금. 이 영상 끝나자마자 증권 앱 깔고 자동이체 걸고 까먹어. 그게 너 인생 바꾸는 첫 번째 버튼이다. 이런 현실적인 돈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면 구독하고 이 영상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줘. 그리고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시작한다 써줘. 그게 너한테 약속이 될 거야.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는 투자 탑5 진짜 제대로 알려줄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 잃는 투자가 뭔지 소름 끼칠 거야.